네, 안녕하세요. 아마존과 또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데이터를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브랜드 상품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존은 상품도 많고 또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죠. 한국에서만 주로 이제 판매가 되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큰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무슨 마우스의 상품 브랜드가 나옵니다. 이런 브랜드의 상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지금 아마존에서 제일 위에 올라온 거 보면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별점을 준 분하고요. 그리고 213개의 질문 답변이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그만큼 상당히 많았고 또 아마존 초이스가 붙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존 창고에서 바로 배송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이즈 형태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색상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쿠팡뿐만 아니라 지마켓이라든가 네이버도 결국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일 거예요. 하나의 아이템이 색상 사이즈가 여기에 자리에 다 모이고요. 사이즈라든가 스타일 같은 것을 골라가면서 등록을 해야만 등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지마켓에다가 상품을 올리면 똑같은 상품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지만 아마존은 한 개의 아이템에 여러 다른 데이터들이 묶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Q&A가 묶어지고 별점이 묶어지고 구글의 어떤 확장 팩을 설치하시게 되면 지금까지의 가격 변동 같은 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셀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상품 자체에 대한 수많은 별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이 하나의 판매자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답변한 게 아니라 여러 판매자의 질문 답변이 상품 중심으로 모여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 우리나라 지마켓에서 다양한 가격으로 여러 개 올라와 있는 가격으로는 조금 다르죠.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그 유명한 샤넬 향수를 한번 검색해 봐도요. 이게 샤넬 향수 똑같은 게 여기도 나오고 밑으로 좀 내리면 또 여기도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의 상품에 이 별점이라든가 Q&A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모여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마존에는 전 세계 상품 등록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몇만 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스펙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넬이라는 상품, 뭐 새로운 상품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처음에 이런 상품들을 어느 정도 등록을 해 놓은 거죠. 이런 어떤 프로덕트 디테일 부분에 대한 패키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올려 놓은 거고요. 또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거는 좀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니팩처라고 해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설명도 나와 있고요. 짧은 디스크립션 형태의 어떤 설명도 나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요즘 좀 더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샵들은 이런 형태의 아마존 데이터를 모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는 타오바오도 이런 아이템 중심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캠핑 의자라고 하게 되면 캠핑 의자가 여러 개 검색이 되죠. 똑같은 의자가 물론 제조사도 다르고 판매자도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동일해 보이는 상품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정보 하나가 딱 중심을 잡고요. 거기에 판매자들의 어떤 판매 가격들이 비교가 돼서 보여지고 다양한 셀러에서 제품을 사더라도 그 제품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후기가 이 상품 중심으로 아마존에 다 모여드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도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제가 보더라도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소비자들한테는 많이 유리합니다. 하나의 셀러에 후기가 두세 개 붙어 있는 것보다는요. 동일한 상품이 상품 중심으로 후기가 모아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세계 시장에서 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마존 형태의 상품 중심의 쇼핑몰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똑같은 상품이 이곳에 계속 오픈마켓처럼 그렇게 노출되는 게 아니고요. 상품 중심으로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품평이 모아지는데 하나의 판매자의 어떤 상품명이 아니라 아이템 위너가 계속 바뀌면서 여러 판매자에게서 상품 정보를 받더라도 후기는 한 곳에서 이제 모아지는 그런 형태의 상품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평을 보시게 되면 이 상품평이 하나의 판매자에 대한 상품평이 아니라 여러 판매자에 대한 아마존 형태의 어떤 상품평을 모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긍정, 비판, 상품평도 하나의 셀러 중심이 아닌 이 상품 중심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점에서 아마존과 같은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제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여기에 다른 판매자 보기 93명의 셀러분들께서 이 제품을 지급하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의 가격을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가격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가격 순으로 거의 정렬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좀 싸게 파는, 항상 최저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거의 기준으로 한 순위로 해서 이 상품이 이제 아이템 위너로 나와 가지고요. 라이프 윅스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아이템 위너 대표적인 판매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마존처럼 처음부터 이런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판매자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올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판매자들은 크게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품을 처음에 올리신 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독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조사해서 이 아래쪽에 넣어놨는데 쿠팡이 그것을 가격을 싸게 하는 다른 셀러에게 주는 것 같은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셀러들의 반발이 많긴 한데요. 큰 그림을 보시면 결국 쿠팡도 아마존과 같은 형태의 몰이 되어서 전 세계로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점으로 볼 때는 데이터베이스는 모아져 있는 것보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전화번호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10을 따로 저장하고요. 중간에 있는 4자리 그리고 끝에 있는 4자리 중간에는 이제 3자리 4자리가 될 수 있죠. 이것을 3칸에 나누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하나의 칸에 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생년월일이 나오고 뒤에 숫자 중에서 하나는 성별을 뜻하고 또 뒤에 있는 것 중에서는 뭐 지역을 뜻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숫자는 이제 체크 디지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여러 개 나누어서 저장하게 되면요. 예를 들자면 올해 나이가 30세인 그런 소비자들을 찾겠다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붙어 있으면 좀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의 이 무슨 마우스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마존처럼 이렇게 묶어줘도 되긴 하지만요. 보시게 되면 이제 아마존도 이렇게 묶어져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색상별로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 쿠팡에서는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기가 더 좋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다양한 색상이 나오는 것처럼요. 이것은 너무나도 스타일이 똑같은 제품이고 색상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쿠팡이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색상별로 올리지 않고 붙여서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팡에서 샤넬 향수를 검색해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35mm도 있고 또 70mm, 50mm, 100mm, 150mm 여러 가지가 용량별로 있잖아요.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용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유명한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이제 유명하지 않아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요. 이런 유명한 제품들만 이 용량별로 살 수가 있고 나머지는 용량이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마켓이라든가 쿠팡 같은 곳에서는 데이터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마우스 같이 가격이 색깔이 달라져도 똑같은 경우는 좀 상관이 없지만요, 향수가 30ml하고 50ml하고 100ml, 70ml는 서로 가격이 다르고 용기 모양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용량별로 나누어지는 것이 가격을 비교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가 더 좋아진다는 그런 데이터 활용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나누어서 보내주는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상위 아이템에 배치를 시키는 그런 처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이버 쇼핑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상품 한 가지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기보다는요, 거기에 대한 리뷰가 통합돼서 보여지는 것을 더 원하고, 가격은 이렇게 비교가 돼서 나오는 것을 더 원하는 거죠. 한 개의 상품 기준으로 해서 리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문의사항이라든가 셀러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품 중심으로 다 모여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품 수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하는 이유가요, 상품을 가급적이면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스타일별로 나누어서 올려도 되게끔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픈마켓 성격도 띠지만 또 자사몰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상품 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묶어서 올리지 않잖아요. 그럼 이 상품이 3개가 돼버리면 상품 3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쿠팡은 여러 개의 숫자로 나눠서 올려도 되지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을 묶어서 올리는 게 상품 수 제한수에 최대한 많은 상품을 넣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 오픈 마켓들의 전략을 살펴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아마존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종합적인 비교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품을 일부러 여러 색상, 여러 사이즈, 특히 가격이 다를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향수라든가 이런 상품들은 가급적이면 나누어서 올리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쿠팡이 아마존만큼이나 많은 제품이 거래가 되고요, 또 회원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쿠팡은 어쩌면 아마존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상품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쿠팡은 아직까지 아마존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중간 단계의 어떤 시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모든 노브랜드 상품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중심으로 이렇게 아이템 중심의 상품 데이터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쿠팡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브랜드는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의 상품들은 계속해서 여러 개 올라오는 형태가 되거나 여러 판매자들이 저마다 이제 컨셉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개의 상품처럼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가 2명 이상 생기거나 또 똑같은 상품을 여러 셀러들이 판매하는 상황이 되면요, 지금처럼 아이템 중심으로 셀러들의 가격 정보, 판매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러분들께서는 간단하게 생각하시게 되면요, 쿠팡의 어떤 전략, 네이버 쇼핑의 어떤 전략에 맞추어서요, 상품을 가급적이면 여러 옵션을 뭉쳐서 올리시기보다는 옵션별로 나누어서 올리시는 것이 조금 더 API 2.0 데이터를 나누어서 관리하는 그런 정책에 더 잘 맞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그런 수고가 줄어들 수 있고 구분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대형 플랫폼의 노선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요, 이런 대형 플랫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 등 다양한 마켓에 또 브랜드 상품과 비브랜드 상품의 옵션이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좋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